진짜 생각지도 않게 글을 짧은 기간에 되게 많이 쓰게 돼가지고 지금도 저는 제가 막 설거지하면서 갑자기 내가 진짜 썼다고 막 이렇게 글을 보면 이게 내가 썼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효과가 조금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느껴져요. 확실히 쓰는 속도가 되게 빨라졌고요. 네네. 저는 나름대로 그 두 번째 거 완성했을 때 네네. 다 읽고 났을 때 잘 썼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6월 30일이 그 공모가 있어가지고 공모 큰 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네. 6월 30일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또 열심히 해서 다른 출판사 거를 또 공모 하나를 도전해보고 싶어서 네. 네,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막 글 쓰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네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항록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40대 초등 교사이면서 주부예요. 글쓰기에 몰입하는 사례입니다. 이 내용을 유튜브에 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분이 2025년 6월 2일 날 몰입 코칭 신청을 하셨는데, 몰입 코칭 신청 이유를 소개하면, 저는 어디에서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초등교사 주부입니다. 현재는 휴직 중으로 몇 년 전부터 강하게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가르쳐온 내용을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학교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았고, 막내가 초 1학년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몰입캠프와 학당을 하면서 몰입 아카데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휴직 기간이 반 조금 넘게 남아있는 기간을 좀 더 잘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 개는 거의 완성되었고 제 첫 이야기네요. 올해 투고를 3개 정도 하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6월 초니까 이제 반 휴직 기간이 이제 절반 조금 넘었죠. 반 조금 넘게 남아 있는 기간에 그걸 활용해서 이제 3개 정도 책을 투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하는데, 이분하고 처음 하면서 줌 미팅을 한 건데, 여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기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말까지? 예. 그러면 하루에 시간이 얼마나 나세요? 시간은요, 주로 아침부터 애들 학교 돌아오기 전까지여서, 네, 1시나 뭐 2시 이때까지 시간이 보통 나요. 아침부터 1시에서 2시까지. 네네. 그러면 그 이후는 통 안 나요? 그 이후에는 우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일을 하던가 아니면은 밤에도 시간이 나기는 하는데요. 근데 어디를 뭔가 간다던가 저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애들도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엄마도 이거 해야 되고 이 가족 공부 시간으로 하자. 네네. 그러니까 독서를 해도 되고 애들은 공부가 싫으면. 지금 저녁 8시부터 거의 10시 전까지는 계속 책을 같이 읽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읽는 거 엄마가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애들 각자가 읽어요, 지금. 각자가? 네. 좋은 것 같아. 애들이 잘 따라줘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네. 그 바쁜 분들이 제가 제안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집에서 몰입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제 이분처럼 8시에서 10시까지. 그래서 아이들은 독서를 하거나, 뭐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또 엄마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애들도 하고, 엄마도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몰입을 몇 번 지도를 했는데, 이렇게 몰입이 워크를 잘하는 이제 분야가 있고, 워크를 잘 안 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 글을 쓰는 거가 되게 워크를 잘해요. 그러니까 몰입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이더라고요. 자, 이분이 1일차입니다. 6월 12일이에요. 도서관에 가서도 컴퓨터에 글을 띄워놓고 쓰기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도 하면서 1초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생각이 떠올라서 교수님 말씀대로 글이 쓰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첫 시도를 한 겁니다. 결국 교수님을 뵙고 아이들 픽업 시간, 집안일 시간, 식사 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슬로우 싱킹을 했고 창작 활동 시간은 6시간이 넘어가네요.
교수님 오늘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언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며칠부터 글에 대한 생각을 붙잡아 두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1초 원칙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덕분인지 최근에 글을 쓰는 것이 즐거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오늘 정도로 열심히 써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흘러나오는 생각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글에 대해 계속 생각해서인지 큰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 라이딩길에 주인공의 감정 상태에 동화되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적어보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이제 생각을 계속하면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무의식인데 그 활성화된 무의식은 이제 의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주인공의 감정 상태에 동화돼서 눈물이 나기도 했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생각이 의식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활성화된 무의식은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몰입은 이렇게 이제 무의식을 의식에 영향을 주도록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의도적인 몰입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활성화시켜서 의식에 영향을 줘서 의식을 바꿔놓는 거죠. 2일차입니다. 200자 원고지 80매의 단편 초고를 오늘 오후 1시에 완성했습니다. 지금 1차 태고를 하는데 역시나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이틀 안에 글 한 편을 완성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분이 이제 200자 원고지 80매의 단편 초고를 원래 이제 많이 써놓은 거죠. 써놨던 건데 그걸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글 한 편을 이제 완성했고 이제 몰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설악산에 다녀올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 설악산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했던 그 그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오고 또 몰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 4일은 없고요. 이제 설악산에 다녀왔고 이제 5일차. 교수님 오늘은 아무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목요일과 금요일에 글을 쓰는 엄마를 봐서인지 스스로 자신이 할 일을 해주어서 그래도 집중해서 글을 쓸 수 있었어요. 확실히 앞에 노트북을 놓고 하는 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일을 하면서 1초 원칙을 지키는 게 쉽지 않네요. 물론 1초 원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 조금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쓰던 원고를 어제 완성하고 오늘 1차 태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0자 원고지 100장짜리 단편이지만 엄청 뿌듯하네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아니어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쓰면서 계획하지 않은 세세한 부분이 딱딱 들어맞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주변의 이야기가 주요 소재여서 저에게는 기억에 남을 작품이 되었습니다. 또 6일차에는 교수님 오늘은 쓰던 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고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다음 거를 쓸 설정을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신기합니다. 몰입을 더 잘하게 될수록 결과물의 질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도가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을 태고까지 했고요. 7일차 이분하고 통화한 겁니다. 효과가 조금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확실히 쓰는 속도가 되게 빨라졌고요. 네네. 저는 어쨌든 되게 나름대로 그 두 번째 거 완성했을 때 네. 다 읽고 났을 때 잘 썼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원래 6월 30일이 그 공모가 있어가지고 공모 큰 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네. 6월 30일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네. 지금 또 열심히 해서 다른 출판사 거를 또 공모 하나를 도전해보고 싶어서 네. 네, 구상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 제 또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새로운 거를 구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전에 것은 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찾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그냥 소재로 쓰니까 그냥 좀 더 이렇게 그게 편하게 쉬워. 그게 쉬워. 네. 그게 제일 쉽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자전적 빨리 된 것 같아요. 제일 쉽다고 알려져 있어요. 쓰기가. 어떤 거요? 자전적 소설.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찾아볼 필요도 없고. 소설이라는 거가 픽션이지만 네. 실제로 그거 있음직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있음직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게 내가 상상을 해서 쓰면은 네. 물론 상상력이 좋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있으려면 그 자연 법칙을 만족을 해야 돼. 네, 맞아요. 자연 법칙. 네. 근데 그 법칙을 내가 경험한 거는 알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사실 그걸 아니까 그냥 기술하면 되는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도 안 해봤어. 그런데 변호사에서 수임을 해서 뭐 하는 걸 내가 한다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게. 네. 그게 보통 저기 한 게 아니야.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왜 그렇게 빨리 쓰였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네. 이번 거는 아마 6월 30일 기일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뭐 포기하지 마시고 네네네. 계속 생각을 하세요. 아, 예, 이분이 이제 두 번째는 6월 30일이 이제 마감인데, 그까지는 이제 마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몰입을 하면 뭐든지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0일차 이분이 보낸 메일입니다. 내일은 아이들 공연이 있어서 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새로 시작한 글을 3개 챕터를 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많이 가다듬어야겠지만 그래도 몰입의 도움을 분명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오늘은 아이들과 약속한 게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것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글이 쓰고 싶어졌어요. 글이 쓰고 싶어졌다기보다는 그냥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제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거기에 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하는 거가 관련된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량도 올라가고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일차입니다. 아침에 1시간, 오후 12시부터 지금까지 식사, 설거지 외의 시간에는 글을 썼습니다. 예전에 하루에 2시간, 많을 때는 6시간 이렇게 쓸 때에 비하면 능률이 확실히 오르는 느낌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썼는지 시계를 보면서 이제 됐다 하고 노트북을 덮었는데 요즘은 시계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주말에 비해 재미있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도적인 노력이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13일이에요. 오늘은 교수님의 코칭을 받은 후 2번째 글을 완성했습니다. 아직 다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내일과 모레 중으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의 코칭 이후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를 준비하고 바로 노트북을 꺼내 글을 씁니다. 코칭 초반에는 아이들이 가고 난 8시 30분쯤부터였는데 요즘은 그게 6시 30분이 될 때도 있고 7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에 대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세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갈 일이 없어도 꼭 세수를 하는데 요즘은 아침에 세수하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점심시간도 놓칠 정도로 글을 쓰는데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글을 쓰는 효율도 올라가겠고 어린이 대상 단편이지만 그래도 이 짧은 기간에 2편의 글이라니 놀랍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 교수님과 통화하면서 6월 30일이 공모 기한이어서 못 끝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시간이 남는 점도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몰입도가 올라가서 진도가 굉장히 빨라서 6월 30일 공모 기한에 못 끝낼 줄 알았는데 벌써 이게 이제 글이 끝나가는 거예요. 14일차 이제 분하고 통화한 겁니다. 적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효율이 올라가죠. 네,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교수님 설명하시는 그 책 같은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네네. 저도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렇게 느낌이 잘 오지는 않는데요. 네. 근데 확실히 그 교수님 코칭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교수님 책 읽고서 그래도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때랑은 근데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실천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은근히 힘들어. 네, 맞아요. 예. 교수님이 설거지 하거나 뭐 집안일 같은 거 할 때도 그거를 생각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초반에는 계속 그 교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었는데 네네. 요즘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설거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설거지 하는 행동이 무의식적인 것 같고 뭔가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막 그거를 의식해서 생각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어지고 있나? 막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러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그 회로가 생기면 발달이 네. 되면 쉬워져요. 그게. 처음에는 막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거가 좀 어색했다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관련된 시냅스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쉬워져. 그 실천이.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나만의 착각인가? 내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건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인텐시브하게 하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그게 무의식 중에서도 그 일이 벌어져요.
그 문제에 대한 프로세싱은 일어나요. 아, 네. 네네. 아, 네. 어쨌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생각지도 않게 글을 짧은 기간에 되게 많이 쓰게 돼가지고. 강한 몰입하면 또 네. 새로운 차원이 나오고 네. 아주 정말 좋은 작품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 네. 아,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고 또 생각이 많이 네. 달라져. 아, 근데 지금도 저는 제가 막 설거지하면서 갑자기 내가 진짜 썼다고 막 이렇게 글을 보면 저는 네. 이게 내가 썼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이분이 어쨌든 그 바쁜 이제 와중에도 이제 의도적으로 글에 대한 이제 몰입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워크를 합니다. 거짓말같이 워크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6월 26일 15일 차입니다. 오늘 드디어 6월 30일까지 응모 기한이었던 공모전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코칭을 받고 3일 만에 완성한 원고도 보낼 때 느낌이 좋았는데 이번 글은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유쾌한 내용이어서인지 저희 둘째와 셋째가 정말 재밌다고 말해줘 기분이 좋네요. 교수님 덕에 마음에 쏙 드는 원고를 2편이나 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어젯밤에 딸들이 이번 글을 읽더니 인물 한 명의 이름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 전에도 어떤 이름이 좋을까 고민하며 잠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에 대한 생각이 이어지면서 잠이 깼습니다. 그때 떠오른 이름은 자기 전에 떠올랐던 이름과 비슷하고 딱 마음에 드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번뜩 제 마음에 딱 드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일반적이고 어찌 보면 이걸 생각하는 게 그리 노력이 들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역할에도 어울리고 전체적인 글의 분위기에도 어울려서 매우 만족합니다. 네, 어쨌든 생각을 계속하면은 항상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성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충분히 오랜 시간 생각하면 항상 그 투자한 시간만큼 거기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최종 수정을 하고 오후 3시 넘어서 원고를 보냈습니다. 우선 내일은 오랜만에 어머니를 뵙고 좀 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만나고 메이저 출판소 2곳에 원고를 응모했고 이제 또 다른 메이저 출판사가 10월 30일까지 기한인 응모가 있어 좀 쉬는 시간을 갖다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자료를 찾으면서 그 응모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 주신 강한 몰입을 유사하게라도 해보도록 노력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잠시 이제 조금 쉬고 이제 20일차입니다. 7월 1일이에요. 이제 이분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조사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오늘은 자료조사도 좀 하고 새로운 글에 대한 구상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체적인 플롯을 잡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좀 더 가볍고 즐겁게 볼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챗GPT를 활용하며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 글이 제가 늘 쓰고 싶던 주제여서 좀 더 계획부터 탄탄하게 잡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슬로우 싱킹하며 생각을 이어나가 보려 합니다. 이러고 이제 21일 차에 7월 2일 날 이제 이분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6월 달에 몇 개를 제출하신 거예요? 2개를 하신 거예요? 3개를 하신 거예요? 아, 2개. 네, 2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 코칭 받은 다음에 첫 번째는 약간 좀 주변에 있었던 소재로 쓴 거여가지고 네. 되게 빨리 써서 네. 원래는 그거 하나만 하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두 번째 것도 6월 30일까지 공모일이어서 될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걸 썼는데 그 첫 번째 것도 공모를 냈고요. 그 다음 네. 썼는데 다시 첫 번째 걸 보니까 약간 좀 글을 좀 더 고쳐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기일에 맞춰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보냈어요. 네네. 그래도 그래서- 몰입 이거 하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셨잖아. 완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그런 걸 바꾸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네. 예. 생각은 좀 편하게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교수님한테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은 되게 좋거든요. 지금 지내는 게 저는 또 휴직 이렇게 애기 돌보지 않고 그냥 온전히 저 시간을 가지면서 휴직해 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네네. 네, 지금 너무 좋아요. 막 글 쓰는
찾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네. 이런 거 찾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그런 뭐 애니메이션도 그건 다 챗GPT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고 있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네. 추천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찾아보고 책 같은 것도 추천받으면 그것도 도서관 가서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막 되게 힘들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네.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자꾸 이런 그게 좋은 의심이. 네. 몰입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계속 네. 의도적으로 생각을 이어가지고 네. 생각을 하거나 찾고 조사해서 읽거나 이 행위로만 계속 가는 거야. 일부러.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서 퍼포먼스도 올라가고요. 기량도 올라가고 네. 재미도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그 지금 쓰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 힘들지가 않고 이제 우리가 재밌다 그런 거죠. 저게 관련된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서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일 차입니다. 7월 8일에 보낸 건데, 이분이 어제까지 쓰던 글에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은 제가 쓴 두 편의 글을 보며 제 스타일과 맞다고 느껴지는 종류의 소설입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제게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인물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어제까지 쓰던 글보다는 덜 입체적인 인물이 될 것 같아 플롯만 잘 구성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어제 메일에 적은 것처럼 필력 보강을 위해 책을 읽고 좋은 표현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계획했던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제를 이제 이분이 좀 어려운 걸 잡으신 거예요. 어쨌든 글을 쓰는 거는 내 경험, 내 주변의 경험 이런 거를 쓰는 거가 제일 유리한데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걸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려움을 겪다가 아예 주제를 바꿔서 새로운 주제를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한 달간 몰입 코칭을 이제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통화입니다. 7월 9일 날 통화한 거예요. 바꾸셨나 보죠? 네. 그러니까 저 이것도 약간 좀 궁금해가지고 네네. 쓰던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제가 몰입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메일 적은 것처럼 약간 이제 필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인지, 저를 플롯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았거든요. 네. 네, 사실은 그 교수님하고 1대1 코칭하기 전부터 그거는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기승전결까지 거의 이제 정리된 상태에서 앞부분 쓰다가 교수님하고 그 몰입할 때쯤 다른 주제를 써서 그 두 개를 그냥 좀 순식간에 완성을 했고, 네네. 이번 거를 다시 쓰려고 그 앞에 한 10페이지 이상 썼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 보면서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쓰는데,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약간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표현이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챗GPT도 계속 찾아보고, 뭐 영화도 네.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꾸역꾸역 쓰려고 하면은 쓸 수는 있는데, 네. 쓰면서도 제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이래도 그래도 어떻게든 써보긴 써보자. 어쨌든 뭐 플롯은 전체적으로 잡힌 거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쓰는데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선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엎었는데, 엎고 다른 스타일을 이제 생각해서 쓰려고 하니까 아직은 그 구상 중이기는 한데요. 근데 네. 그 전에 쓰는 거랑은 또 다르게 느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몰입이 떨어져서 그 글에 대해서는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느낌이 들 때 읽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몰입이 네. 그 난이도에 따라 달라. 그래서 그거는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안 되는 거고, 네네. 지금 재밌는 거는 네. 이 난이도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 다른 거야. 네네네. 난이도에 따라. 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몰입도가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1초 원칙을 더 오랜 시간 하면 또 돼, 그것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몰입의 조건은 이제 칙센미야이 교수가 명확한 목표, 그 다음에 빠른 피드백, 그 다음에 도전과 나의 기량과의 이제 조합, 밸런스, 균형.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가 이제 몰입의 3요소예요. 그 세 가지를 만족하면 몰입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새로 바꾼 거는 피드백이 빠른 거죠. 그리고 도전과 기량이 이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입이 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생각했던 주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인공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바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의 실제로 뭘 기술하고 하려는데 이제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드백이 없고 또 도전이 나의 기량보다 높아서 밸런스,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죠. 이런 경우가 제가 말한 몰입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저는 몰입도라는 거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몰입도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1초 원칙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은 몰입도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글을 쓰려고 그러면 좀 더 이제 노력을 해야죠. 1초 원칙을 더 지키고 진전이 없더라도 더 오랜 시간 보내면 되는데 뭐 처음 하는 분이라 제가 볼 때는 장벽이 높은 것보다 지금처럼 주제를 바꿔서 장벽이 쉬운 거에서 성공 경험을 하는 거가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례는 이제 한 달간 이분이 이제 코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초등교사이면서 주부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휴직을 해서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데 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이분이 몰입 코칭을 신청을 해서 의도적인 몰입을 한 거죠. 의도적인 몰입을 시도하면서 이제 원래 계획했던 그러니까 6월 달에 뭐 한 편 내고 2편까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제 2편까지 투고를 하고 또 10월까지 내야 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또 지금 몰입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글쓰기 경우가 의도적인 몰입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글쓰기가.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몰입 체험이 있는 분은 그 내용을 info@몰입.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유튜브 혹은 몰입클럽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은 이제 몰입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는데요. 몰입클럽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줌 미팅으로 진행되고 있고 몰입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무리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행복한 최선의 삶을 추구하고 있고요. 남들의 몰입 사례로부터 좋은 자극을 받고 몰입을 통해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